캐나다 기준금리가 올해 세 차례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연방중앙은행이 9월뿐 아니라 10월과 12월에도 연속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인하하겠다는 중은 발표와는 다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은 목표치로 향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있어 인하 행보가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8명의 경제학자 모두는 9월 4일 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진 4.25%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28명 중 20명이 10월과 12월 두 차례 연속 인하를 전망하면서 올 연말 3.75%까지 내려갈 걸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7명은 한 차례 더 내려간 4%, 나머지 1명은 3.5%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 달 전인 7월에는 이들 전문가의 90%가 4%를 예상했는데 캐나다 경제가 미국보다 나쁘다고 본 겁니다. 또 캐나다가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한 경제인 만큼 중은이 올해 세 차례에 더해 내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를 내리며 7월쯤엔 3%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중은의 금리 인하와 인하 기조에도 주택시장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신규 주택 판매는 654채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간보다 48%, 10년 평균에 비해선 무려 70%가 떨어졌습니다. 주택별로 저층에서 고층까지의 콘도 거래 건수는 287채로 1년 전보다 67%, 10년 평균에 비해선 81%가 뚝 끊겼습니다.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는 367채로 1%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10년 평균보다는 42%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건설산업협회는 주택구매 예정자들이 관망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 주택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고 증가는 신규 주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매출은 회복될 것이란 협회는 하지만 신규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세금으로 건설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에 긴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취양 30주년 만에 서울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그동안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온 에어 캐나다는 한국, 캐나다 항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앞으로 한국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지난해 겨울 인천, 토론토 노선을 주 6회에서 7회로 증편했고 올 여름엔 인천, 밴쿠버 노선 좌석을 400석으로 늘린 비행기를 운항했으며 현재 임시 운항 중인 인천, 몬트리올 노선의 정규 취항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한항공 역시 인천, 토론토 노선을 주 7회, 인천, 밴쿠버는 주 10회로 운항 횟수를 늘린 바 있습니다. 또 내년엔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인천, 밴쿠버 취항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 캐나다 간 하늘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덕분에 승객들의 선택폭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중순 조종사 파업이 예고된 에어 캐나다는 파업 대응을 위해 일정 변경을 원하는 승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7일 이전에 구매하고 9월 15일부터 23일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 예약자는 추가 비용 없이 9월 8일에서 14일 또는 9월 24일에서 11월 30일 사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환불 티켓은 환불도 가능합니다. 한편 앞서 웨스트젯 정비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백여 편이 취소되자 웨스트젯에 대한 승객 불만이 급증한 가운데 캐나다에선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보험 비교 웹사이트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캐나다 교통청에 접수된 불만 민원을 100편당 건수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비용 항공사 링스에어가 100편당 평균 16.1건으로 최악을 기록했는데 이 항공사는 현재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1 요금을 발표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플레어 항공이 15.6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레어 항공은 출발 몇 시간 전 취소로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부터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탑승하지 못해 수천여 달러를 쓰게 한 커플의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플레어 항공의 $1 요금이 특정 기간에 또 특정 노선에 한정이고 추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승객들은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3위는 현재 운항을 중단한 웨스트젯 소유의 수업이고 써닝이 4위입니다. 5위인 웨스트젯은 2건의 파업 이후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에어 캐나다는 캐나다 제트라인에 이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곳은 에어 트랜젯, 포토 항공사 등입니다. 온타리오주 윈저 출신의 10대 청년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 밴쿠버 린 캐년 공원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UBC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숨진 남학생은 사고 당시 윈저 출신인 친구 셋과 함께 하이킹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3시경 17세 남학생은 안전 펜스를 넘어 절벽 근처로 갔다가 발을 헛디디며 미끄러지면서 45에서 50m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심각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첫 방문객들이 안전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린캐년 주변 위험한 구역엔 모두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며 경고문을 잘 따르고 안전지역을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물 사이에 좁은 벽을 타고 올라가 하의를 벗은 채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타리오주 웰랜드 경찰에 따르면 그제 화요일 아침 6시경 웨스트 메인 스트리트와 데니스톤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 사이에서 20피트 높이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던 33세 베리 어스틴 모닝스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비해 지붕으로 올라간 뒤 뛰어내려 도주했으나 붙잡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달아나려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관음증 등 10여 개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한 경찰은 이 남성이 앞서 22일 발생한 주거 침입 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내년 조기 총선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온주 유권자 1,2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수당 지지율은 40%로 27%인 자유당에 크게 앞섰고 신민당 21%, 녹색당 6% 순입니다. 앞서 7월 조사 때보다 보수당이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자유당은 2%포인트 하락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 보수당은 북부와 토론토, 남중부 지역은 경합인데 지난 몇 달 동안 지지율이 오르면서 905 지역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유동표가 21%에 달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외에 덕푸드 수상에 대한 긍정평가는 28%로 타 정당 대표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정평가는 65%로 다른 대표들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일부 시립 수영장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올여름 무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보가 나오자 시는 당초 9월 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해 로렌스 동부 맥그레고 파크와 웨스트몰, 알렉산드라 파크,
도널드 D. 서머빌 올림픽 야외 수영장 등 10곳에 한해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10곳 이외 수영장은 9월 1일 오후 4시에 워터 스플래시와 스프레이 패드 등 어린이 물놀이장은 다음 달 15일에 폐쇄되고 22일까지 여는 수영장은 평일엔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말엔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구매점을 기억하지 못해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복권을 산다는 한 여성은 지난해 8월 구매한 복권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1,000여 달러에 당첨돼 청구했지만 구매점을 모른다는 이유로 당첨금을 받지 못했고, 최근 또 다른 남성 역시 복권을 어디서 샀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1,200달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주 복권공사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000달러 넘을 경우 구매점과 구매일자, 다른 복권을 동시에 구매했는지 등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엔 추가 검토를 거치게 돼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당첨금을 받은 여성은 복권을 살 때는 구매 장소와 영수증을 꼭 챙기고 복권에 많은 것이 적혀 있으면 상금 받는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름만 적을 것을 당부했습니다.